운동은 건강에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본 결과 그 생각이 꼭 맞지만은 않다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활의학을 평생 연구해 온 박영철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오랫동안 노인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며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병원비를 줄이고 건강 수명을 몇 년은 더 늘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들 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을 건강하게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하시는 운동 방법 중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고생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 지인분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세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그분들의 무릎, 허리, 어깨를 앞으로 10년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기상 직후에 곧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서울 사시는 70세 고정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시자마자 스트레칭을 하고 동네를 한 바퀴 빠른 걸음으로 걸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뚝 소리가 나더니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허리 디스크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고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해 넘게 매일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운동은 좋다고 믿고 꾸준히 해왔는데 그 결과가 통증과 입원이라면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운동 자체가 아니라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과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체온이 내려가고 관절과 근육도 굳어져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척추 디스크에 수분이 많이 차 있는 상태라 압력을 받으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아침에는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요. 잠자리에서 막 일어난 몸은 말 그대로 잠에서 덜 깬 상태입니다. 관절도 굳어 있고 근육도 말랑말랑하지 않지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팔을 돌리고 허리를 꺾고 밖으로 나가 조깅을 하신다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몸에 충격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디스크가 밤새 수분을 흡수해서 가장 팽창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때 허리에 압력이 가해지면 디스크가 밀려나거나 찢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 후 최소 30분은 준비 시간을 가지세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몸을 깨워주세요. 그 다음에는 앉아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리는 아주 가벼운 동작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 꼭 드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심호흡을 하면서 몸 안팎을 서서히 깨워주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준비 운동입니다. 이렇게 10분 정도 몸을 푼 뒤에야 가벼운 실내 걷기나 맨손 체조를 시작하셔도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더 조심하셔야 해요. 몸이 더 굳어 있는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까지 맞으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운동은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요. 두 번째로 꼭 조심하셔야 할 운동 습관은 쪼그려 앉기 동작입니다. 다리 힘을 기르려면 쪼그려 앉는 게 최고다.
이렇게 믿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사실 이 동작이 무릎에 가장 큰 압력을 가하는 위험한 자세라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5세 이경식 어르신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제게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셨다고 해요. 그 덕에 허벅지 힘은 좀 붙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릎이 붓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셨다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검사해보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고 반월상 연골 손상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좋다고 해서 하신 운동인데 이렇게 될 줄 모르셨겠지요. 쪼그려 앉는 자세는 생각보다 훨씬 큰 하중이 무릎에 전달됩니다. 몸무게의 7배 가까운 압력이 고스란히 관절에 실리는 거죠. 게다가 앉았다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은 십자인대나 연골판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이런 부상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수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연골이 이미 어느 정도 마모돼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훨씬 더 크고 회복도 더디지요. 운동은 분명 필요하지만 내 관절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쪼그려 앉기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면 다리 힘을 기르고 무릎은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럼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다리 근육을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를 활용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에 앉으신 뒤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바르게 벌리고 발바닥은 바닥에 편안하게 붙여주세요. 양손은 가슴 앞에서 X자로 교차하거나 균형이 어렵다면 의자 팔걸이를 살짝 짚으셔도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셨다가 다시 천천히 앉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5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운동의 좋은 점은 무릎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육을 고르게 단련시켜 준다는 거예요.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을 잡아주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줄고 통증도 훨씬 덜 느껴지지요. 두 번째는 누워서 하는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른 쪽 다리는 곧게 편 상태로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발끝이 무릎 높이를 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로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까지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무릎 주변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누워서 하니 균형 걱정도 없고 넘어질 위험도 없지요.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동은 무리하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의자 운동이나 누워서 다리 들기 운동으로 천천히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효과는 확실히 있고 무릎은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꼭 조심하셔야 할 운동 습관은 허리 돌리기 동작입니다. 허리를 좌우로 돌려주면 유연해지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매일 아침 공원이나 거실에서 허리를 크게 돌리며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런데 이 동작이 척추 건강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세
박인수 어르신도 그런 경우셨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서 허리를 크게 좌우로 돌리는 체조를 하셨다고 해요. 허리 주변 살도 빠지는 것 같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꾸준히 해오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허리가 욱신거리고 밤에 돌아눕기도 어려울 만큼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셔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요추 디스크가 약간 밀려 있고 척추 분리증 초기 증상도 나타나고 있었지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허리를 돌리는 동작은 척추 뼈 사이의 디스크에 회전성 압력을 가하는 움직임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디스크는 딱딱해지고 척추 주변 인대와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회전 동작이 디스크를 밀어내거나 찢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게 되면 척추 관절에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져서 관절염도 생기기 쉽고요. 그래서 허리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로 허리를 무리해서 비틀거나 돌리는 동작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허리를 돌리는 대신 어떻게 운동을 해야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건 허리의 앞뒤 움직임을 활용한 간단한 동작입니다. 척추는 원래 좌우 회전보다는 앞뒤로 움직일 때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회전이 아닌 수직 방향의 움직임 중심으로 운동하는 게 안전하지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방법은 무릎 당기기 운동입니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두 무릎을 동시에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허벅지가 배에 닿을 정도로 살짝 끌어당긴 채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다리를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허리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척추 뼈 사이의 긴장을 줄여줍니다. 허리에 부담이 없고 통증 없이 누구나 따라하기 쉽기 때문에 디스크 수술을 받은 분들께도 자주 권하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의자를 활용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도 허리 강화에 매우 좋습니다. 앞서 무릎 대한 운동으로도 소개해 드렸지만 이 동작은 허벅지뿐 아니라 엉덩이와 허리 주변까지 같이 단련되기 때문에 척추를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운동하실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에는 무조건 멈추셔야 합니다. 아프면 쉬는 게 정답입니다. 억지로 참아가며 하는 운동은 몸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고장내는 길로 가는 겁니다. 허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오래 걸리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허리 돌리기 운동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운동 습관은 팔을 머리 위로 높이 드는 맨손 체조입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하시는 체조 중에 양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는 동작이 있지요. 많은 분들이 이걸 하면 어깨가 시원해지고 굳은 관절이 풀린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동작 역시 어깨에 무리가 되는 대표적인 위험 습관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 사시는 60세 오정임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어깨가 조금 뻐근하셨는데 운동하면 좋아질까 싶어 매일 아침 공원에서 팔을 머리 위로 쭉쭉 뻗는 체조를 10번씩 반복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팔을 올리다가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오더니 그 후로는 팔을 어깨 위로 들 수 없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회전근개 파열, 즉 어깨 힘줄이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사실 어깨는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도 가장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그만큼 움직임이 많고 손상될 위험도 높지요.
특히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은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어깨뼈에 부딪히면서 점점 닳고 찢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지만 60대 이후엔 힘줄이 약해져 있어서 같은 동작도 큰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벽이나 아침처럼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이 동작을 반복하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오십견 같은 문제도 쉽게 생깁니다. 그러니 어깨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팔을 머리 위로 높이 드는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유연성과 근력을 함께 기를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팔을 어깨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양팔을 옆으로 벌려서 어깨선까지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오는 걸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때 숨을 내쉬며 팔을 들어 올리고 들이마시며 천천히 내리는 게 좋습니다. 팔을 올릴 땐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해주세요. 팔꿈치를 과하게 꺾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동작은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은 회전근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어깨 주변 근육을 골고루 단련할 수 있어서 통증 없이 지속 가능한 운동법입니다. 두 번째는 벽을 활용한 팔굽혀 펴기 운동입니다. 벽에서 한 발자국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서셔서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벽에 가볍게 댄 뒤 천천히 팔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건 일반 팔굽혀 펴기보다 훨씬 부담이 적고 어깨뿐 아니라 팔과 가슴 근육까지 같이 강화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뜨거운 찜질과 가벼운 어깨 돌리기 운동입니다. 어깨가 이미 뻐근하거나 통증이 느껴질 때는 먼저 따뜻한 찜질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 후에 양 어깨를 천천히 앞뒤로 돌려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어깨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운동 습관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운동은 땀이 나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지요? 그래서 무조건 땀이 날 때까지 숨이 차고 어지러울 정도로 운동 강도를 끌어올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젊은 사람들에겐 어느 정도 해당될 수 있어도 어르신들에겐 오히려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며칠 전 경남에서 60세 이춘석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도 매일 1시간 이상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셨는데요. 특히 여름철엔 땀이 안 나면 운동한 것 같지 않다며 물도 안 드시고 무리해서 계속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 도중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셨지요. 검사해 보니 탈수와 열사병 증상이 동반되어 있었고 혈압도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사실 60대 이후부터는 체온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땀 분비 기능과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쉽게 탈수, 어지럼증, 심하면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몸속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고 그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나트륨 같은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근육 경련이나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땀을 흘려야 운동이 된다는 생각은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땀을 흘리지 않고도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운동의 강도를 무리하지 말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가장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대화 테스트입니다. 운동 중에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 강도는 적절한 겁니다. 반대로 숨이 차서 말을 잇기가 어렵다면 그건 이미 강도가 너무 높다는 뜻이에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숨이 차거나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운동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운동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가볍게 하시는 것이 30분 이상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운동 전후 물을 꼭 마시는 겁니다. 운동 시작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 운동 중간중간에는 한두 모금씩 자주 나눠서 운동 후에는 탈수를 막기 위해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물을 드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갈증을 느낄 땐 이미 몸이 말라 있다는 신호니까요. 운동은 몸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좋아하는 만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6번째로 말씀드릴 운동 습관은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습관입니다. 바로 매일 같은 운동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나한텐 잘 맞아. 이걸 하니까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오랫동안 한 가지 운동만 계속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근육이 한쪽으로만 발달하고 쓰지 않는 근육은 점점 약해지는 근육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 전 대전 사시는 70세 배윤성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빠르게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다고 해요. 처음엔 다리 힘도 붙고 기분도 상쾌하셨는데 언젠가부터 걸을 때 중심이 자꾸 흔들리고 갑자기 주저앉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해보니 허벅지 근육은 튼튼했지만 엉덩이, 종아리, 그리고 중심을 잡아주는 속근육들이 상당히 약해져 있었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운동은요, 전체 근육을 고르게 쓰는 게 핵심입니다. 한쪽 부위만 계속 자극하면 그 부위는 단련되지만 그 외의 근육은 계속 약해지고 그 차이가 커지면서 관절에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지거나 자세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근육 불균형은 낙상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졌을 때 방어할 힘도 없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압박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반드시 다양하게 번갈아가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운동만 계속하는 대신 어떻게 운동을 구성하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하루하루 다른 부위를 자극해 주는 운동 루틴을 짜는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주일에 3가지에서 4가지 운동을 번갈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첫째, 월요일은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시고요. 둘째, 화요일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하체 근력 운동을 해보세요. 셋째, 수요일은 맨손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요가로 몸의 유연성을 늘려주시고요. 넷째, 목요일에는 한발석이나 벽 짚고 다리 들기 같은 균형 감각을 길러주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금요일은 다시 걷기나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여섯째, 주말 중 하루는 휴식을 취하시고 또 하루는 찜질하면서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회복 중심 운동을 해보세요. 이렇게 바꿔보시면 허리, 무릎, 어깨, 엉덩이, 발목까지
온몸을 골고루 사용하면서 무리가 가지 않게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 상태를 매일 확인하면서 조절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허리가 뻐근한지, 어깨는 무거운지, 다리가 붓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느끼고 체크하면서 그날그날 몸이 좋아하는 운동을 골라서 편하게 안전하게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운동 방법입니다. 운동은 내 몸을 단련하는 도구이지 절대 경쟁하거나 고통을 참아가며 할 일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매일 걷기만 한다, 스트레칭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운동만 계속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나눠서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엔 낯설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나중엔 몸이 훨씬 가볍고 안정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잘못된 운동 습관 7가지와 그에 대한 안전한 대안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훨씬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실 겁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이건 나한테도 해당되는 것 같다 싶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하나씩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은 몸을 아끼고 내 몸의 말을 잘 들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최신 건강 정보 가장 빨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 중에 지금도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의도였던 운동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걱정되는 운동 습관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성심껏 답변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 몸 상하지 않게 건강하게 오래 운동하자고요. 여러분의 운동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하는 그날까지 노후 지혜백과가 함께합니다.